이 병목 현상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열쇠는 바로 소형 모듈 원재로, 다시 말해서 SMR입니다. 거대한 송전망 없이도 전력이 필요한 데이터 센터의 바로 옆에서 전기를 뽑아낼 수 있는 지역 자급형 구조이기 때문인데요. 로사톱의 이 원전이 한 국가에 들어가는 것은 단순 건설 계약이 아니라 향후 100년간의 그 나라의 에너지 주권이 러시아 기속됨에 의미하는 겁니다. 자, 미국과 중국의 에너지 전쟁이 격화될수록 세계 최고의 수준의 원전 제조 역량을 가진 대한민국은 글로벌 에너지 생태계의 절대적 열쇠를 지게 될 것입니다. 자, 안녕하세요. 자, 2026년 1월 22일 현재 14시 오후 2시가 지나고 있는 심사인단과 함께하는 트레이딩 스핀의 정우영 대표입니다. 자, 오늘 오전장 어떠셨어요? 아주 깊은 음봉을 통해 가지고 아찔했죠. 근데 V자 반등을 통해 가지고 시장이 빠른 회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말 그대로 강세장의 특징이에요. 강세장의 특징은 대기 매수가 많기 때문에 장중에 음봉에 진입하려고 하는 자금이 풍부하다는 뜻입니다. 어설프게 음봉을 주게 되면 바로 여러분들은 홀딩 하셔도 되고, 특히 어설프게 매도를 하게 되면 포모까지도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장에 오신 분들은 제가 끝까지 기다리라 말씀드렸고요. 외국인의 수급 포지션에 따라 가지고 지수가 움직이는 여러 드라마틱한 장면을 오늘 오전장에 많이 보셨을 거예요. 자, 오늘도 공부 많이 되셨을 겁니다. 항상 상승장에 대한 공부만 하셨는데 오늘 오전장에 아찔하게 오늘 음봉이 나오고 그 V자 반등을 통해 가지고 지수와 종목의 연관관계와 연동성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외국인의 매매 포지션까지 오늘 오전장에 잘 보시게 되는데, 여러분들 좀 공부 많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주식은요, 얼마나 많은 수많은 경험을 통해 가지고 대응을 하냐에 따라 가지고 여러분들 수익의 계제가 틀리다는 것을 다시 한번 오전장의 포지션을 통해 가지고 알았는 날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오전장에 수익 보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오늘 오전장에 또 상한가를 보여드렸습니다. 그린 과학을 장중에 보는 앞에서 진입을 시켜드렸고, 보는 앞에서 상한가를 만들어 드렸습니다. 이렇게 되면 월간 기준으로 현재 2달 동안에 3일에서 4일을 제외하고 모두 다 수익 상한가, 이틀에 한 번씩 상한가 눈에 보여드리면서 실시간으로 보여드렸습니다. 라이브가 진짜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일깨워주는 날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오후장에 들어가기 전에 브리핑 한번 하고 천천히 오후장의 전반적인 시장의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파르게 달려온 시장이 잠시 숨 고르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침없던 코스피가 오늘 4,900선을 이제 반납을 하면서 속도 조절에 들어갔어요. 하지만 코스닥은 오히려 더 상승을 타며 종목 장세가 활발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일론 머스크는 다시 한번 시장에 불을 지피고 있어요. 테슬라는 단순 전기차가 아닌 세계 최대의 AI 칩 제조사로 만들겠다라며 강력한 야심을 드러냈는데요. 공급망의 변화도 심상치 않습니다. 자, 중국 광산의 이 가동 중단 여파로 리튬 가격이 1년 9개월 만에 최고치를 경신을 했어요. 이 소식에 긴 잠에서 깨어난 섹터가 있죠. 당연히 우리 배터리 주들이 이 지금 추세가 이제 만들어지기는 그 과정이 오늘 오전장에 보시게 됐는데요. 자, 전체적인 시장의 큰 변화가 하나 둘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변화 속에서 내일의 기회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오늘 이 시간 후반부에 종가 배팅 라이브 시간에 오셔야지 볼 수 있는 3시 넘어서 3시 10분
분부터 종가 배팅을 어떻게 하는지 지금 연속 10일째 성공시키는 종가 배팅의 매매의 매뉴얼까지 오늘 전체적으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지수 분석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오늘 시장이 사실상 4,900을 내줬다가 아주 빠른 시간 안에 V자 반등을 냈습니다. 자, 다시 말해서 시작과 동시에 양지수 모두 다 이 플러스 출발이었었어요. 이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기아차 자의 이 약세 출발로 인해 가지고 보합권 출발이라고 보면 되고요. 거의 보합권이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0.79 정도 출발이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바이오의 기술적 반등이 있고요. 2차 전지가 꿈틀꿈틀 움직였습니다. 2차 전지는 지금 리튬 가격도 있지만 사실상 리튬 가격은 아니에요. 오늘은 어찌 보면 이제 로봇의 밸류체인으로 볼 수 있는 전고체 쪽으로 어제 이어가지고 오늘도 움직이고 있고, 그 리튬이 하나의 트리거라고 좀 볼 수 있을 만큼 오늘 상승률이 꽤 오전장이 많이 나왔습니다. 자, 일단은 먼저 보합과 강보합 출발이라고 대략 생각하시면 되는데, 여기에서 현대차, 기아차, 그리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서 대량의 매도 물량이 사실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수 쭉 밀렸고요. 자, 오늘 오전장에 라이브 보신 분들은 짝꿍댕이 패턴이 나왔습니다. 쭉 밀리고 나서 V자 반등 짝꿍댕이 패턴을 딱 보이자마자 상승 패턴으로 바로 돌렸죠. 그 중간에 V자 반등을 냈었던 처음에 이 강한 V자는 2차 전지에서 나왔습니다. 2차 전지에서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이 VI까지 갔고요. 나머지 에코프로, 머티까지도 10% 넘게 V자 반등을 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더 이 10시가 넘어가지고 11시부터 추세가 요렇게 여기까지 잡히는 거는 바이오 쪽에서 물량이 또 들어왔습니다. 바이오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한해서 물량이 들어와서 꾸준히 시장을 만들어냈고요. 자, 그리고 나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하락을 멈추고 현대차가 10시부터 V자 반등을 내서 음봉에서, 여기가 음봉이죠. 음봉에서 여기가 양봉입니다. 시초를 넘어서는 자리에서부터 다시 로봇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로봇은 한 차례 V자 반등을 냈지만은 음봉, 다시 말해서 마이너스는 아니지만 마이너스 종목들도 있지만 대부분이 플러스권, 다시 말해서 깊은 음봉의 바디 음봉에서 플러스권이지만 사실 좀 세럼봉과 비슷하게 나왔다가 지금 10시부터 아주 가파르게 시장을 끌어올리면서 대표적으로 두산 로보틱스가 아침에 시작은 플러스 15% 출발했다가 장중에 플러스 3%까지 밀렸다가 지금 현재 11%로 움직이는 걸 본다면, 야, 오늘 두산 로보틱스 가지고만 매매하더라도 한 3번은 끊어 먹었지 않았을까라는 또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오늘 시장의 변동성이 컸고, 그 중심에는 삼성전자, 삼전닉스와 현기차의 변동성을 이용한 그에 관련되어 있는 로봇과 그리고 2차 전지 그리고 바이오가 뒷심을 받아주었고, 그 중심에는 사실 양지수 중심에는 새롭게 시장에서의 이 중심이 돼서 움직입니다. 원전이 나타났습니다. 원전이 이제는 시장의 중심이 되는 다시 한번 더 아주 강한 이 테마의 출발점을 알리는 시그널이 어제에 이어가지고도 오늘 나왔는데, 대량의 상한가가 만들어진다는 것은 현재 자금이 몰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먼저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오늘 브리핑 오후 인사이트를 현재 어떻게 할까요? 오늘 여러분들 제일 궁금하시는 2차 전지로 할까요? 아니면 원전으로 할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채팅창에 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 20분이나 30분 뒤에 여러분들에게 원전 쪽하고 2차 전지가 있는데, 어느 쪽의 인사이트를 실시간으로 진짜 보는 앞에서
해드리면 좋을까? 여러분들 투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채팅창 올려주세요. 자, 올려주시면 제가 어느 쪽에 이 많은 시청자님들이 필요하시는 쪽이 있으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올라오고 있어요. 원전 2차전지, 원전 2차전지 오는데 어떻게 할까요? 자, 보시면 쭉, 자, 잠시 후에, 잠시만요. 자, 재밌죠? 자, 여러분들도 심사인당 우리 구독자 회원님들도, 구독자님들도 자, 보시면 이제 라이브에 오세요. 라이브 오면, 아, 원전이 압도적이네요. 와우, 압도적인데요. 어떻게 원전으로 해야 되겠죠? 그러면 원전으로 지금 준비해드려. 전부 다 원전. 2차전지 하나, 둘, 셋, 원전인데, 자, 그러면 오늘 원전으로, 자, 준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지금 여러분들 브리핑, 시장 브리핑 하면서도 제 머릿속에는 지금 원전을 지금 생각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야, 이거 참 쉽지 않다. 그렇죠? 자, 그리고 장중에 제가 이 방송에서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오늘 상한가 들어가니까 준비하자라고 했었던 일진파워와 우리 기술 다시 진입을 했죠. 예. 자, 오늘 자, 오늘 상한가 2개 보여드렸어요. 자, 그러면 오늘 상한가 몇 개입니까? 3개입니다. 자, 오늘도 상한가 3개입니다. 자, 이 지금 라이브로 보시거나 재방송으로 다시 보시는 분들은 사실 자, 믿기지 않으실 것 같은데 오늘 오전 라이브에서 상한가 1개 그리고 장중에 진입하자라고 했었던 종목이 또 2개 우리 기술과 일진파워가 상한가를 의견을 드렸고 오늘 총 상한가 3개를 이 정원장이 만들어냈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이 주식은요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숫자로 보여드려야 됩니다. 저는 매일같이 실시간 라이브로 숫자를 보여드린다는 것을 꼭 알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오늘 오전장 자, 지수 분석은 끝났고요. 지수 분석 죄송합니다. 하나 더 해야 되죠. 자, 오늘 흥분 좀 해가지고 다시 한번 더 이야기 드리면 자, 외국계 수급은요. 자, 외국계 수급은 지금 현재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V자 반등을 내가지고 현재 저점에서 마이너스 300억까지 매도를 하다가 지금 현재 260억까지 줄었습니다. 아주 많이 주고 저점에 대비 한 1000억이 들어왔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현재 시가 등락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코스피는 플러스 0.53이지만 시가 등락률은 약세로 출발했기 때문에 플러스 0.37입니다. 자,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늘 강보합 출발이기 때문에 플러스 지금 1.66이지만 자, 오늘 강세 출발이기 때문에 바디는 플러스 0.92로 현재 움직이고 있습니다. 현재 나스닥 선물이 마이너스 1.2124이기 때문에 자, 오늘 저녁에는 미 증시가 출발하기 때문에 오늘 종가 배팅은 좀 소소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자, 지수 1분 캔들을 통해 가지고 분석을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시장을 보시는 것처럼요. 코스피는 자, 보시는 것처럼 코스피는 연일 상승을 내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 분봉 차트를 이 지수 분봉 차트를 보시는 것처럼 여기 양봉이죠. 요렇게 지금 만들어진 거예요. 요렇게 꼬리가 쭉 달린 거예요. 요렇게 코스닥은 바디가 더 크죠. 요렇게까지 지금 여기죠. 여기가 여기니까 요렇게 더 큰 겁니다. 요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자, 요 캔들을 보세요. 요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분봉을 보시면요. 자, 그러면 자, 캔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자, 거래소는 망치를 만들면서 역시 강세장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주는 날이었고요. 그 중심에는 당연히 현대차가 오히려 더 오늘 자, 플러스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자, 삼성전자는 개파락에 오늘 음봉이지만 망치를 만들면서 5일선에서 지켜주고 있고요. 그리고 SK하이닉스는 오히려 더 개파락에 오늘 자, 망치를 만들면서 쭉 밀렸지만 5일선에서 역시 강하게 자리를 현재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추세는 이상 없습니다. 자, 그런데 좀 우리가 좀 명심해야 되고 좀 조심해야 되는 게 오늘 저녁에 나스닥 선물이 어제 이어가지고 오늘 합산으로 거의 2.5% 정도의 이 밀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내일 아침에 국장의 미증시 영향으로 한 차례 이 개파락 출발할 수 있다라는 것도 꼭 알고 계시면서 오늘
오늘 종가 베팅 준비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특히나 현대차가 오늘 V자 반등의 선봉장이었습니다. 밑에 꼬리를 보시는 것처럼 마이너스 3, 4%짜리 끌은 나오다가 갭상승의 음봉에 출발은 오늘 망치가 이렇게 됐죠. 망치가 이렇게 지금 음봉이죠. 이게 무슨 말이면 자, 분봉으로 따지게 보면 출발은 여기서 해가지고 쭉 밀려서 여기에 서 있는 겁니다. 여기에. 그러면 망치가 음봉이죠. 이렇게 음봉, 요 꼬리가 나온 거죠. 그만큼 오늘 깊은 음봉을 맞고 끌어올렸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이 장대 양봉이 나게 되는 자리에서는 항상 대기 매수가 붙는다라는 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주식은 양봉에서 매매를 하셔야 되고 그 장대 양봉을 항상 자리를 보고 따라다녀야 된다는 것도 머릿속에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단봉의 음봉이라든지 밑에 누워 있거나 아니면 하방에서 돌리는 종목들은 더딥니다. 그리고 그런 걸로 매매를 하게 되면 수익이 나는 경우가 확률상 적습니다. 그래서 주식을 안 해본 사람들의 전문가라든지 사람들은 제일 먼저 여러분들 마케팅 또는 머릿속에 여러분들 가스라이팅 시키기 위해서 낙폭과대 그리고 저평가 저퍼를 라고 이야기를 해서 여러분들을 현혹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틀린 말은 아니지만 수익이 나지 않습니다. 잘 맞죠? 자, 현대차입니다. 현대차하고 기아가 오늘 밑에 꼬리를 닿는데 기아는 오늘 자 음봉을 양봉으로 양봉보다도 플러스를 돌리지는 못했어요. 바디 음봉이 좀 많이 나온 것이 현재 추세는 이상은 없지만 자 플러스가 돌리지 못했습니다. 자, 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오늘 지지 캔들이 나오는데 내일 장대 양봉 하나 나와도 이상 없겠죠? 내일 자리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추세는 이상 없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자, 이쯤 되면 60에서 한번 돌파해 볼 만도 한데 아직까지 시장에서는 2차 전지에 대한 이 니즈는 밸류체인은 어찌 보면 전고체까지만 지금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다시 말해서 로봇의 밸류체인까지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지 나머지 추가적으로의 앞으로의 전기차는 아직 수급은 그렇게 우리가 이제 이 수익을 낼 만큼의 강한 수급은 아직 아닌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오늘 망치를 만들면서 전고점의 매매를 지금 현재 소화하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자리고요. 이 자리 좀 소화시키는데 자 이러면 자 단봉으로 계속 끌어올리다가 전고점에 지금 현재 양음량이 나오게 되면 사실 요거 다시 말해서 확장형 캔들 하나만 나오게 되면 이제 신고가 패턴이 만들어지겠죠. 예를 들어 가지고 누구냐? 자, 한국전력 우리의 종목 한국전력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전고점 넘을 때는 한 차례 물량을 쭉 받고 단단단 확장형 다시 말해서 수렴형 전고점 물량 수렴형 다음에 확장형 캔들을 낸 다음에 다음 내일에서 양음량이 나오든 양이 나오든 전체적으로 추세가 현재 한국전력이 아주 강하게 만들어졌다. 그러면 분위기상 이렇게 만들어지네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다음에 현대차, 기아차 그리고 조방은 움직이고 유틸리티의 한국전력이 만들어졌으면 오늘 이 자리는 급소 자리네요. 예. 앞전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상대 양봉을 통해 연속성이 나온 걸 본다면 현재 자리는 급소 자리 맞네요. 그렇죠? 아닌가요? 아닌가요? 매일같이 읽어드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도 장대 양봉을 통해 가지고 변곡점이 나온 자리부터 출발 자리구나 라는 것을 이제 알으셔야죠. 그러면 이 자리는 무서워해야 될까요? 아니면 매수의 관점으로 봐야도 될까요? 한국전력은 오늘도 매수 자리입니다. 꾸준히 매일같이 자 21선 골드크로스 전고점 넘는 자리에서 양양양양 자 수렴형 캔들 그리고 다 거리랑 터지는 자리가 오늘 급소가 나왔습니다. 다 메모해 놓으세요. 급소 매수 급소가 나왔습니다. 좋아요. 주식을 이제 새로 태어나는 거예요. 예전만 하더라도 이렇게 10%만 올라가도 무서워 하는데 진짜 주식은 진짜 수익은 이런 데서 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이제 다시 태어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조선주는 개파락의 양봉 또는 이 보합권에서 지금 현재 움직이고 있는데 큰 이상은 없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수급의 영향으로 좀 뺏겠다고 볼 수 있는데 자, 현대중공업과 그리고 하나오션이 오히려 더 저점에서
안에서 수급이 들어오면서 쭉 끌어올리는 것은 전 고점의 매물을 현재 소화시키고 있다라는 거 말고는 현재 악재는 전혀 없습니다. 어찌 보면 원전이 한 차례 쉬게 되면 이제 조선 쪽으로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주 견고하게 전 고점의 매물을 받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은 조금 전에 계산해드렸듯이 바디가 컸죠. 바디가 큰 망치를 만듭니다. 야, 이게 웬일이니 대박이죠. 어제 급소가 나왔고, 자, 전체적으로 음봉 자 돌리면서 돌리는 자리에서 자 급소, 다시 말해서 전고점을 뚫리는 개파락 양봉, 오늘 망치를 만들면서 역시 이제는 러셀 2000을 따라가는 포지션 또는 코스닥 활성화 대책의 일봉장으로 볼 수 있는 코스닥의 이제는 추세가 거래소와 동일하게 만들어졌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중심에는 사실상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어제 이어가지고 오늘도 바이오가 전체적인 분위기를 만들어 놨고, 그리고 중소형주 안에서는 로봇이 있고요. 그리고 특히나 오늘 상한가가 우후죽순으로 나오는 원전 쪽으로 시장은 이제 재편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그러면 로봇 다음에 원전이네요 라고 하게 되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 자, 어제 지금 현재 주도주가 나왔고 관련 업종의 종목들이 지금 상한가를 꽂는다는 것은 시장이 이제 출발자리라고 좀 볼 수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어요. 테마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현재 보고 계시는 거예요. 테마가 만들어지는 건 뭐죠? 상한가가 2개에서 3개 꼽혀야 됩니다. 그럼 자금이 몰렸다는 뜻이고, 그렇죠? 반응떨 뜻이고, 그 내용이 자 밸류의 관점이냐 아니면 테마의 관점이냐, 시장의 국내 테마냐 글로벌 테마냐에 따라 가지고 지속성 여부라든지 질적인 수급의 질적인 양 자체가 어떻게 들어온가를 어떻게 들어오는지 알 수 있는데, 잠시 후에 제가 방송 잠시 후에 원전 분석을 할 때 그대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테오젠부터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알테오젠입니다. 알테오젠은 이틀 전에, 3일 전에 일단 이 칸통형 캔들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안착형 캔들이죠. 뭐든지 바닥에서 강하게 뚫게 되면, 이동평균선 이렇게 다 뚫게 되면 그 다음날에 나와야 되는 것은 추세가 가파르게 끌어올릴 것 같으면 양음량이 나와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한 차례 이 물량 소화를 할 것 같으면 자 이동평균선 이탈하지 않는 자리에서 안착형 캔들이 나오면 됩니다. 이 안착형 캔들이 나올 때는 바디가 나오면 안 됩니다. 그냥 도지라든지 도지란 팽이라든지 망치 나오면서 장중에 흔들리더라도 바디가 현재 바디가 얇아야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종가 관리라든지 장중에 이 저값에서 충분히 들어온다라는 걸 볼 수 있는데, 어제도 괜찮고 오늘도 안착형 캔들이 현재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알테오젠이 지금 시간을 좀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에코프로 BM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자리 괜찮아요. 에코프로가요 드디어 이제 5일선을 뚫는, 다시 말해서 역배열이 갔다가 21선 역배열 갔다가 61선, 그렇죠? 5일선이 옆에 움직이다가 현재 떨어지려고 그러다가 끌어올린 거죠. 그래서 여기에 망치가 이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이젠 5일선이 21선 이거 뚫어주면서 들어가고 같이 움직이는 자리이기 때문에 자리는 나쁘지 않는다. 단 이 정도까지 나올 정도면 사실 시장에서는 한 7%에서 10%는 나와야지 자 자금이 쑥 몰렸다고 보는데, 자 어쩌면 과거의 영광은 아직까지 좀 모르는 게 아닌가 아직까지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추세는 살았다 볼 수 있고요. 에코프로 BM은 61선 이제 뚫었습니다. 이제 뚫었기 때문에 자 내일도 기대는 해볼 수는 있어요. 내일 장에 얼마나 물량이 들어올지 봐야 됩니다. 자 그리고 ABL 바이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하면 잔소리죠. 자 역시나 캔들을 보시는 아주 견고합니다. 바디가 아주 얇죠. 다시 말해서 기관과 외국인이 꾸준히 관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캔들을 통해서 알 수 있고요. 바닥에 보시면 수급이 꾸준하게 들어온다는 것을 본다면 자 기대가 많이 됩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오늘 사실상 지수를 좌우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V자 반동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양봉의 망치까지 만들어 놓는 것을 본다면 현재 시장은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시가총액이 이제는 10조가 가까이 되기 때문에 코스닥의 지수를 현재 좌우한다라고 보도 무관할 것 같습니다. 자리가 좋고요. 오늘 급소가 하나 나온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관통형은 아니지만 갭상선에서 밑에 꼬리는 달렸지만 이게 사실상 좀 어떻게 되면
어떻게 되면 이익 발생형 캔들이긴 합니다. 내일 5일선 오늘 따라갈 필요는 없어요. 이익이 발생이 됐죠. 다시 말해서 꼬리가 이렇게 세게 달렸다는 것은 누군가가 지금 마이너스 5에서 6에서 들어갔다는 소리인데, 이걸 통해 가지고 종가에 던지지 않으면 내일 아침에 갭을 이렇게 띄우든지 보합권 출발하게 되면 요거 바닥에서 샀던 걸 먼저 던지기 때문에 내일 5일선에서 받아내야 되는 사항도 나올 수 있습니다. 들고 계시면 됩니다. 자, 또한 이 지금 종목들을 보시게 되면, 자, 리가캠 바이오도 어제 이어가지고 오늘도 단봉의 추세를 만듭니다. 자, 그러면 리가캠 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한 차례에 이렇게 뚫어주면 이제 급소가 또 나오는 겁니다. 자, 바닥에서 짝꿍댕이 나오고 60일선 급소가 이제 곧 나올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자, TCC는 벌써부터 나왔어요. 자, 코롱 티슈진 같은 경우에는 아예 지금 밀집형 패턴이 만들어집니다. 요거 장대 양봉 곧 요번 주나 아니면 다음 주에 하나 크게 나올 것 같습니다. 자, 보시는 거죠. 21선 뚫고 나서 단단 자, 4개 나왔죠. 자, 단봉 자, 뚫고 나서 자, 양선 자, 어제 오늘 자 만들어져 매집 들어왔어요. 단기적 매집이 들어왔기 때문에 한 차례만 쑥 뚫게 되면 전고점에 85,000원까지 자리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관리자가 들어온 것 같죠? 자, 좋았습니다. 자, 현대무벡스 와, 이제 시가 중인 4조입니다. 탑10 안에 들어왔어요. 여러분들 난리가 났네요. 전현무라는 이름을 달고 제가 지금 현재 2개월 가까이 장중 라이브 방송 통해서 의견을 주고 있는데, 요 자리 양음량이 들어갔죠. 양음량이 들어가고 두 번째 세 번째 양음량이 들어갔는데 이제 잘 들고 계시면 됩니다. 너무너무 자리가 좋습니다. 추가적인 상승이 예견되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 지금 자리는 트레이딩 자리고요. 들고 계시는 분들은 홀딩 하시면 됩니다. 자, 어제 이어가지고 오늘도 케어젠이 단봉의 추세를 만들고 있습니다. 자, 누군가 관리하는 것 같죠? 그렇죠? 5일선 딱 관리하는 것 같죠? 매집 들어왔네요. 좋습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는 자, 리노공업은 반도체 쪽은 변동성이 많이 큽니다. 아직 변도체는 아닐 것 같고요. 자리는 나쁘지는 않지만 수익이 나지 않는 구간. 삼천당 제약은 너무 이제 변동성이 커요. 위아래로. 뭐 자리는 괜찮고 종목은 괜찮은데 윗꼬리 아랫꼬리가 너무 깁니다. 다시 말해서 이 좀 수급 말고 좀 재료 측면으로 좀 접근을 해가지고 던지면 시장가, 사면 시장가, 좀 그런 면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 됐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전반적으로 오늘 코스닥장이 훨씬 더 강한 모습이 나온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리가 너무 좋고요. 자,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지만 시장은 현재 강세장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강세장으로 인해 가지고 자, 장중에 음봉만 주면 대기 매수가 오늘 붙는 모습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미 증시는 어제 이어가지고 오늘도 미 증시 나스닥 선물은 어제 마이너스 1.2 그리고 오늘 지금 현재도 마이너스 1%대 가까이 빠지는 걸로 인해 가지고 오늘 저녁에 미 증시는 약세 출발이 예견이 됩니다. 그 이후로는 사실상 내일 시장이 우리가 결정이 되지만은 자, 그래도 현재 우리나라 국장 같은 경우에는 고객 예탁금이 드디어 거의 뭐 80조에서 90조 가까이 지금 들어오고 있고, 그리고 하루에 거래 대금이 이 올해 작년 4분기만 하더라도 평균 30조에서 한번 조목 터지면 40조였는데 지금은 50조, 60조 가까이 되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들 시장을 긍정적으로 보자라는 말씀 좀 더 드리고 싶은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오늘 움직이는 업종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디어 오늘 시장의 오전장에 시장의 약세 흐름을 틈을 비집고 들어온 테마 쪽입니다. 자, 이 우주항공 테마 쪽 이 스페이스 X 쪽인데요. 자, 미는 이르면 내달 54년 만에 다행히도 유인 비행 다시 17일 로켓 발사로 통해 가지고 오늘 기대감이 많이 커졌습니다. 자, 당연히 시장의 오전장의 약세 흐름이다 보니까 오히려 더 이 테마의 관점으로 보는 종목들 좀 더 강하게 움직이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자, 주도주인 지금 HVM이 잔항 양봉을 띄고 있기 때문에 자리는 나쁘지 않고요. 자, 정고점에서 세르몽이 하나 나왔기 때문에 현재 내일장에서 추가적으로 끌고 올라가게 되면 이 앞전에 피레츠 문봉을 먹는 자리이기 때문에 급수가 나오는 것이고, 만약에 이틀 3일 안에 만약에 전저점을 깨지게 되면 쌍고점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특히나 이제 그린란드 어제 말씀 많이 드렸죠. 그린란드의 군사 긴장 고조로 인해 가지고 미국과 유럽 대립이 심화되나라는 이야기 납니다. 자, 북미
북미 항공우주방위사령부의 그린란드 군용기를 파견했다라는 소식과 함께 어제는 이 유럽 시장에 대한 유럽 시장에서 방산업종에 대해서 오늘 어제 강했었고 우리나라도 오전장에 강했다가 살짝 이제 다른 쪽으로 물량이 좀 넘어가는 분위기로 인해 가지고 살짝 밀리지는 않고요. 보합권인데 추세가 아주 좋습니다. 잠시 후에 한 번 더 찍어보도록 하고요. 세 번째는 해킹에도 통시사 3사의 실적 반등을 통해 가지고 합산 영업이익이 4조 원입니다. 그로 인해 가지고 SK텔레콤이라든지 경기 방어주의 업종 종목들이 추세가 조금 잘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마지막입니다. 이 대통령이 국민 여론의 압도적인 원전 필요 의견으로 인해 가지고 현재 시장이 움직이고 있고요. 현재 움직이고 있는 대한민국 원전은 사실상 국내 테마가 아니라 글로벌 테마입니다. 그러면 잠시 후부터 원전이 도대체 당장 국민 여론에 떠밀려서 앞으로 원전을 건설과 그리고 지속 가능한 이 지금 업종으로 좀 봐야 되는지 아니면 이건 본질적으로 이유가 뭔지 우리가 오늘 한번 찾아볼 시간을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업종들을 간단하게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주항공 쪽입니다. 우주항공 쪽의 주도주가 HVM인데 지금 며칠 전 3일 전에 이 피르츠 문봉이 나왔죠. 자, 잘 보세요. 자, 한 차례 이 급등이 한 차례 이 피르츠 문봉이 나오고 나서 지지 캔들 나오고 나서 그 다음날 오늘 돌렸습니다. 자, 오늘 돌리는데 바디가 이렇게 쭉 나오고 있죠. 자, 자리가 나쁘지 않죠. 자, 전 고점을 뛰어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죠? 근데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반대로 내일이나 이틀 안에 자,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 밀리게 되면 오일선 밀리는 세르몽이 나면 얘는 쌍고점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쌍고점 이렇게 해서 쌍고점. 반대로 밀리지 않고 양음양 패턴으로 전고점을 뚫게 되면 얘는 표현을 뭘로 하냐? 매집봉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매집봉. 자, 캔들에 따라 가지고 상황에 따라 가지고 추세에 따라 가지고 해석이 틀리지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만약에 오늘 말고 내일 양음양 패턴으로 다시 한 번은 양봉이 나오게 되면 뚫어준다라고 보면 이제 급속 하나 더 나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그린란드로 문제로 인해 가지고 지금 현재 사실상 이제 군사 고조검이 좀 나고 있죠. 그러다 이제 나다 보니까 그린란드라 그런 북극 항로 쪽이기 때문에 운송 비용에 대한 걱정 때문에 또 다시 지금 이 해운 쪽으로 물량이 좀 들어갑니다. 해운 쪽은 여러분들 미래 모멘텀 사실 많이 부재합니다. 그래서 이 시장의 이 중심이 되는 이제 현대기아라든지 아니면 삼성리스처럼 추가적으로 가파르게 끌어올리기에는 조금 역부족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게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펜오션이 전고점을 향해 가지고 강하게 좀 움직이고 있고요. 자, 트레이딩이 아니라 아주 이제 좀 지금 저는 사실 의견 드리기 쉽지는 않아요. 굳이 이거 매매할 돈이면 사실상 원전 매매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주식은 강한 쪽 매매해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SK텔레콤입니다. 야, SK텔레콤이 오늘 그렇죠? 이 해킹 사고 이후에 아주 단단하게 마음을 먹었는가 봅니다. 쭉 지금 7개월 빠지다가 급등을 내는데 여러분들 잘 보세요. 어째 보면 우리 SK텔레콤이 오늘 바디만 보더라도 무슨 상한가가 나온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데 자, 그만큼 거래량이 없고요. 거래량보다도 이 너무 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서 좀 지금 거래량이 없는 종목으로 좀 분류가 되다 보니까 바디가 되게 커 보입니다. 이거 5%짜리 밖에 안 됩니다. 5%짜리. 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굳이 이거 할 필요 없고 원전으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 혹시 알고 계시나요? 오전장에도 라이브 방송을 합니다. 우리 심사임당 구독자 여러분들 오전장에 라이브에 오시게 되면 오늘 상한가 들어간 종목을 잠깐 찍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라이브 방송을 재방송을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 보는 앞에서 그린 광학을 20%대 의견을 드렸고요.
보는 앞에서 10분 후에 상한가 꽂는 모습을 직접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오늘 장중에 이 의견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어제 이어가지고 상한가 지금 현재 3일째 우리 종목 이 방송을 통해 가지고 오후장에 의견 드렸죠. 우리 기술이 상한가 3개를 보는 앞에서 만들어 드리고 있고요. 자, 보는 앞에서 일진파워도 지금 현재 오늘 상한가를 만들어 드렸습니다. 맞나요? 확인됐나요? 예. 지금 이거 라이브 방송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거짓말 못하는 거 알고 있죠? 자, 일진파워 상한가 그리고 보성파워텍도 자 28%대 좀 이야기 드리다 보니까 이거는 제가 붙였는지 안 붙였는지 뭐 애매하지만 자 전체적으로 일단은 팩트 기준으로 알려드리면 총 오늘 상한가 뭐 한 3개라고 이야기해도 괜찮겠죠? 3개를 눈으로 실시간으로 상한가 붙이는 것을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바이오에서 상한가 붙일 종목이 현재 움직이고 있는데 종가까지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종목이 상한가 꼽힐지 안 꼽힐지 제가 볼 때는 꼽힐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오늘 총 상한가 보는 여러분들 보는 앞에서 4개를 만들어 드린 겁니다. 자, 그냥 앉아가지고 클릭만 하더라도 총 수익 오늘 전체적으로 오늘 35%를 눈앞에서 보여드리는 겁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조금 전에 지금 요청하셨던 것처럼 오늘 원전을 좀 준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원전이 상한가가 오늘 총 일진파워, 보성파워텍, 자, 그리고 우리 기수까지 총 3개가 나왔습니다. 테마의 원리를 아셔야 됩니다. 테마는요, 테마나 업종 주도주가 되려면 그 업종의 거래량이 터지고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으로 인해 가지고 기관의 외국인의 수급으로 인해 가지고 상한가가 2-3개씩 나와야 되고요. 그리고 그 중간에 우리 기술처럼 연일 상한가가 나오는 종목이 주도주가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이 원전의 업종이 이제 아주 강한 업종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현재 원전 쪽으로 자금이 몰렸기 때문에 현재 원전 쪽에서 집중 매매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낚시도요, 이 고기가 많은 곳에다가 낚싯대를 던져야 됩니다. 아셨죠? 그리고 수영을 할 때도 이 물을 등지고 수영을 해야지 훨씬 더 잘 나가고요. 반대로 수영하시면 안 됩니다. 시장의 시그널을 여러분들에게 답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 자, 답지 보세요. 정답 보이세요? 정답을 보고 쓰세요라 그래도 왜 하네? 음봉을 자르고 빨리 가야 되는 게 원전인데 왜 안 해? 자, 답지 보여드릴게요. 쓰세요, 답지. 왜 안 해? 모르겠어. 주도주 교체 매매, 주도주 순환 교체 매매가 항상 생활화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러시아 원전 공급. 자, 드디어 이제 미국을 깨우는 SMR의 경고가 있습니다. 특히나 대한민국은 AI 시대의 아킬레스건이 뭐냐? 송전망의 한계와 SMR의 필요성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데 여러분들 첫 번부터 좀 머리를 뚱 치는 모습, 다시 여러분들 이 원전의 개념 자체부터 한번 바꿔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류의 연산 능력이 국가의 운명을 결정하는 AI 시대가 도입되었어요. 우리는 예상치 못한 벽에 부딪혔습니다. AI는 기존의 검색량보다 10배 이상의 전력을 집어삼키는 전기 먹는 하마입니다. 전기를 만드는 것도 문제지만 더욱 문제가 큰 것은 뭐냐 아세요? 전기를 만든 전기를 실어 나르는 길입니다. 즉 송전망이 막혀 있다는 점입니다. 환경 규제와 그리고 막대한 비용 때문에 거대한 송전탑을 세우는 것이 이제는 불가능에 가까운 도전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 병목 현상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열쇠는 바로 소형 모듈 원재로, 다시 말해서 SMR입니다. 거대한 송전망 없이도 전력이 필요한 데이터 센터의 바로 옆에서 전기를 뽑아낼 수 있는 지역 자급형 구조이기 때문인데요.
4세대 SMR은 물 대신 나트륨이 사용하기 때문에 폭발 위험이 원전 차단이 되어 있고요. 사고 시 한 달이라는 충분한 대응 시간이 제공되어 있는 만큼 안정성도 혁신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AI가 인류의 두뇌라면 전기는 그 피이며 SMR은 송전의 한계를 뚫고 전력의 못의 혈관을 잇는 유일한 심장이 될 것입니다. 요거 PD가 하라 그래가지고 했습니다. 좋아요. 예. 두 번째로는 이제 이 송전망 분위기는 사실상 우리나라보다도 미국 그리고 대륙을 잇는 대륙이 큰 이 나라일수록 더욱더 중요하기 때문에 SMR 말고는 대안이 없다라는 게 오히려 더 시장에서의 이 세상에서의 주된 이야기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AI가 인류의 두뇌라면 자, 이걸 통해 가지고 알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중국의 선제 공격입니다. 드디어 이제 시장이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자, 이 중국은 더 이상 추격자가 아닙니다. 중국은 에너지 안보와 AI 육성을 위해서 이 4세대 SMR 상용화에 만든 상용화를 만들기 위한 화력을 집중해 왔고요. 그 결과 올해입니다. 상반기 중국은 세계 최초의 육상 상용 SMR인 링롱원을 본격적인 가동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는 서방 국가들보다도 최소 수년간의 앞선 이 행보라고 좀 볼 수 있겠죠. 중국이 이런 정형적인 움직임은 미국의 거대한 경국장과 같다라고 좀 볼 수 있는데, 만약 중국이 SMR의 표준을 장악하고 동남아나 중동의 원전 패키지를 수출하면 에너지 동맹을 맺기 시작한다면 미국의 AI 주도권은 물론 글로벌 에너지 패권을 통째로 내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중국은 중국의 이 SMR 굴기를 잠자던 거인에 미국을 강제로 깨우는 가장 강력한 촉매제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중국이 SMR의 방아쇠를 당기는 순간 미국의 AI 패권을 지키기 위해서 원전 르네상스라는 거대한 전쟁터로 뛰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도 시켰어요. 자, 맞죠?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중국이 시작했습니다. 자, 그럼 반대로 중국이 에너지 굴기를 위해서, 에너지 패권을 위해서 SMR의 상용화가 올해 상반기, 다시 말해서 1분기와 2분기가 넘어가는 3, 4월의 표준화에 대한 본격적인 가동을 하기 위해서 SMR의 링롱원의 본격적인 가동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국은 어떻게 될까요? 미국은 그러면 가만히 너들 만들어, 우리는 그냥 가스 떼고 있을게 라고 끝날까요? 아니죠. 지금까지 행보를 보십시오. 중국이 하는 모든 이 기술을 미국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대로 누가 더 빨리 만들기 위해서 지금 대한민국의 원전의 협력을 더욱더 가속화시키기 위한 현재 이 포지션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꼭 아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로는 러시아에 보이지 않는 손입니다. 드디어 로사톱에 장악한 원전 생태계가 지금 3, 4년 동안의 러시아 전쟁 때문에 잠자고 있는 로사톱이 드디어 12월부터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전 세계 1위가 누굽니까? 원전의 1위, 원전의 생태계 사실 1위는 누구냐면 러시아와 2등은 중국입니다. 러시아의 로사톱의 회사가 비상장 회사인데요. 전 세계 1위입니다. 어마어마한 규모로 인해 전 세계의 이 북유럽뿐만 아니라 지금 이 중동 쪽, 동아시아 쪽에, 아시아 이 내륙 쪽에
스탄 나라의 이 대부분의 원전은 로사톰이 싹 다 하고 있는데 이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자, 우리가 관과하고 있던 또 다른 거인인 러시아의 로사톰입니다. 로사톰은 전 세계 원전 시장, 건설 시장의 70%를 장악한 괴물 같은 기업이죠. 핵원료 채굴부터 폐기물 처리까지 원자력의 모든 생애 주기를 독점하면서요, 단순한 전기가 아닌 에너지 외교를 무기로 한 전 세계 10개 국가의 총 40개에 달하는 원전을 짓고 있습니다. 특히 로사톰은 2026년 올해 한 해만 해외에서 4개, 4기의 이 원전 동시에 가동하겠다는 야심찬 목표를 세우고 있는데요. 이미 세계 최초의 해상 부유식 SMR도 가공하고 있으며 기술력을 입증한 러시아는 원전 건설뿐만 아니라 금융 지원까지 운영하면서 인력 교육까지도 묶는 원스톱 패키징으로 개발도상국들에게 자국의 영향권의 아래 끌어들이고 있는 겁니다. 자, 미국이 러시아산의 우라늄 제재에 애를 먹는 이유도 여기 있는 거죠. 이미 전 세계 원전 생태계가 러시아의 소나기에 깊숙이 들어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자, 그러면 로사톱의 이 원전이 한 국가에 들어가는 것은 단순 건설 계약이 아니라 향후 100년간의 그 나라의 에너지 주권이 러시아 기속됨에 의미하는 겁니다. 자, 정말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리고 2026년도 상반기는 여러분들이 지금 원전을 빼놓고는 여러분들이 매매의 중요성을 논할 필요도 없는 정말 중요한 스타트가 저번 주 금요일, 그리고 어제, 오늘 지금 시작됐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아시는 제가 매번 이야기하는 각자 도생의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사실상 2020년도 시작 때부터 각자 도생이 시작되었었고요. 그 스타트는 2012년부터 시작되는데 이것은 사실상 시장의 아주 중요한 시그널이 2022년도부터 시작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연장하는 중요한 시그널, 다시 말해서 2023년도와 2024년도부터 노골적으로 각자 도생의 시대는 시작되었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세계는 각자 도생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4세대 SMR 연료에서 나오는 부산물이 잠재력 전략 자산으로 인식되면서 SMR은 이제는 에너지 안보를 넘어서 국가 안보의 핵심이 되어 가고 있다는 거죠. 이러한 지정학적 적병기 속에서 제조 경쟁력을 갖춘 한국은 전례 없는 기회입니다. 전 세계 1위가 어디죠? 러시아입니다. 2등이 중국입니다. 3등이 가름할 수는 없지만 프랑스와 일본과 한국인데 그들 또한 장단점은 있지만 훨씬 더 대한민국이 장점이 많습니다. 프랑스는 기간 안에, 예산 안에 지킨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일본은요, 후쿠시마 사태 이후로 원전 생태계 복원이 아주 힘들어합니다. 대한민국만이 전 세계 미국과 원전 동맹, 에너지 안보에 대한민국이 없으면 미국은 존재하지 않는다. 미래 에너지를 책임지지 못한다! 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한국의 AI와 결합된 로봇, 제조, 자동화 등 피지컬 AI 분야의 강자이면서 이를 구동할 안정적인 전력 원인 SMR 제조 분야에서도 세계 최고 수준의 밸류체인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정부의 보조금과 정책 지원이 뒷받침된다면 한국은 미국의 제조 파트너이자 중국과 러시아 강력한 대항마로 글로벌 SMR 시장을 바꿀 판도를 바꿀 게임 체인지가 될 것입니다. 자, 미국과 중국의 에너지 전쟁이 격화될수록 세계 최고의 수준의 원전 제조 역량을 가진 대한민국은 글로벌 에너지 생태계의 절대적 열쇠를 지게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브리핑이었고요. 그리고 종목을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종목은 자, 한 종목입니다. 한 종목입니다. 딱 따다단 딱 한국전력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 가지고 한국전력을 한국기술가 한전기술가 총 몇 번을 의견을 드리는지, 여러분들 매매에 대한 의견을 들었는지 여러분 아시는 분도 있으면 채팅창에 쭉 적어 보시겠어요? 네. 자, 몇 번을 한국전력과 한전기술을 이 시간을 통해 가지고 2주 가까이 의견 드렸는지 기억나신 분 있나요? 기억나신 분들? 혹시 저 기억납니다. 저 기억납니다. 자, 기억납니다. 예. 자, 자, 기억납니다. 있나요? 예. 총, 한전기술하고요, 한국전력을 총 이 시간을 통해 가지고 욕을 얻어먹든 말든 총 3번을 이야기 드렸습니다. 수익률이 많죠. 그쵸? 네, 준비를 좀 많이 했었는데 좋은 결과가 있어가지고 참만 다행입니다. 자, 특히나 오늘도 한국전력이 급소가 장대 연봉의 손바뀜 급소가 마지막 급소가 나는 만큼 지금 현재 자리는 한 번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만약에 내일 음봉 자리가 나면 음봉 공략까지 해야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오늘은 잽을 치면서 종가에 꼭 관심을 가져봐야 되는 종목 한국전력을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내 원전 테마의 명실상부한 대장주는 단연 한국전력입니다. 이는 한국전력이 국내 원전 사업의 핵심 실행 주체원인 한국수력원자력 한수원이죠. 지분의 100% 보유한 지주사 격이기 때문인 거죠. 한수원은 국내 전력 공급의 약 한 30%를 책임지는 국가기관 산업의 중추이자 국내외 원전 운영 또는 수출 실무에 총괄하는 글로벌 톱티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회사냐? 이제는 자산의 재평가 뿐만 아니라 그리고 장부가액의 재평가 또는 이 한전이 들고 있는 대한민국의 부동산만 하더라도 사실 시가총액을 뛰어넘는 장부가액은 있는데 대한민국에서 최대 저평가라고 볼 수 있는 종목이 사실 한국전력이었으나 지금까지 왜 이렇게 오르지 않았냐라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전기값 유틸리티 쪽으로 우리 정부들이 상당히 또 서민들 눈치 보기 때문에 지금까지 못 갔는데 이제는 세상이 바뀌었다라고 말씀드렸던 2025년 상반기에 저의 강의 영상을 한번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세상이 바뀌었고 한전을 바라보는 뷰도 바뀌었다. 2025년도에요. 3월 달에 강의를 한 오프라인 강의를 한 이 자료를 보시게 되면 그때부터 세상이 바뀌고 있었구나라는데 지금도 늦지 않았답니다. 아셨죠? 한수원의 국내 전력 공급의 한 30% 책임지는 국가 중추입니다. 자, 특히 전 세계에서 거의 유일한 정해진 기간 내에서 예산을 맞춰서 원전을 건설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한 기업으로 평가받고 있는 거죠. 한수원은 2024년도에 이 체코 신규 원전 사업 우선 협상자로 선정을 기점으로 향후 폴란드, 네덜란드, 영국, 사우디아라비아 등의 글로벌 시장에 주도적인 수주 활동을 펼치며 K원전의 수출의 전성기를 이끌어 갈 것으로 현재 기대가 됩니다. 자, 무엇보다도 한수원이 비상장사이기 때문에 수출 성공과 실적의 개선의 결실은 모두 다 100% 모회사인 한국전력의 이익으로 기속되기 때문에 한국전력의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정부는 정부의 원전 생태계 보건 정책 아래 이 국내 관련 기업들의 수혜 여부는 또한 결국 한수원으로부터 일감이 수주가 이제 스프레이 방식으로 날 것이기 때문에 한수원에 지배하고 있는
이 한국전력이야말로 국내 원전 테마 전체적으로 수급과 그리고 주가와 방향에 결정짓는 전반적으로 주도주, 대장주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동안 한국전력이 원전 테마 대장주임에도 주가는 부진했던 이유는 실적 때문이라고 좀 볼 수 있겠죠. 러우 전쟁 이후에 글로벌 에너지 위기에서 석탄, LNG 가격이 폭등하면서 한국전력의 전력 생산 단가와 함께 이 급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물가 안정의 이유로 또 이 전기 요금이 인상을 억제하다 보니까 억제되면서 파는 가격이 이제 어쩌다 보다 보면 원가보다 낮은 역마진 상태로 지속되다 보니까 대규모 적자를 지속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 과거 사례였습니다. 자, 적자를 메우기 위해서 매년 막대한 양의 회사채 발행하다 보니까 200조가 넘는 이 누적 부채 인해 이 매년 지출되는 이자 비용만 수조 원에 달하게 되었었고요. 자, 이를 주주들에게 돌아갈 이익을 갉아먹는 치명적인 요인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한국전력은 전통적으로 배당 수익을 보는 투자자는 배당 수익의 성격이 강함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적자 인해 가지고 배당 수익을 중단되고 외국인의 투자가 오랜 시간 동안에 대거 이탈하는 분위기와 함께 주가 하락을 부추겼던 것이 과거 15년, 거의 20년, 거의 15년 가까이 연속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제 바뀌었습니다. 우리 한국전력이 뽀로롱 바뀌었다. 다시 말해서 2021년 기점으로 상황은 완전히 반전됐습니다. 그 이유는 러우 전쟁 이후에 급등했던 원자재 가격이 극적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러우 전쟁 이후에 이 100만 배럴에서 80만 배럴까지 치솟던 이 원유뿐만 아니라 가스 치솟던 이 천연가스 가격이 현재 $10까지 수준으로 이 한 85% 이상 폭락했고요. 자, 전체적으로 100만 BTU 정말 100만 BTU당 한 $80까지 치솟던 천연가스가 현재 $10 수준까지 약 한 85% 이상 폭락을 했고요. 석탄 가격 같은 경우에도 톤당 $460까지 올 초에는 올라갔다가 올 초에는 $110 수준까지 한 70% 이상 하락을 하면서 한국전력의 생산 단가가 극적으로 낮아질 현재 예고이고 낮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는 곧 그동안에 이제 발목을 잡았던 실적이라든지 악재를 해소할 수 있는 것으로 의미할 수 있고요. 특히 흑자 전환을 통해 가지고 부채 상환은 이자 비용 감소와 함께 다시 이익이 증가될 것으로 재무적 선순환 구조가 이제 완전히 만들어졌습니다. 올해도 사상 최대 실적에 통해 가지고 배당 재개된다면 집 나간 외국인과 수급 또한 돌아오면서 주가의 상승에 대한 이 요인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과거 원전 수출, 과거에는요 원전 수출이 기대감 수준이었다면 이제는 체코 수주를 필두로 한 실질적인 수주 잔고와 실적이 증명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사실상 시장은 이제는 원전 SMR 뿐만 아니라 시장의 메인 종목, 주도주, 유틸리티 메인 종목으로 우뚝 서게 된 한국전력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이제는 예전의 한국전력이 아니다. 예전의 원전이 아니다. 대한민국의 주도주로 우뚝 서는 모습.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기아차, 그리고 조방은 다 날아갔고요. 이제 마지막 바톤 타치를 받고 미래의 가치가 재인정을 받는 현재 한국전력이 이제 새롭게 봐야 된다. 그래서 지금 3주 가까이 한전기술과 한국전력에 대해서 계속 의견을 드리고 있는데 많은 수익 가져가신 여러분들 축하드립니다. 우리 한 박수 한번 치시죠. 박수. 네, 박수 한번 치시죠. 채팅창에 박수 한번 치시면서요. 자, 의견 전부터 잘 들었던 거 고맙죠? 네, 여러분들. 자, 그러면 종목을 한번 찍어보면서
종목을 찍어보면서 자 전체적으로 한전기술의 이제 한전기술하고 한전기술은 제가 이 자리가 마지막 양음량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양음량 자리가 나왔다. 이건 대박이다. 양음량, 자 양음량, 자 그리고 매집 패턴의 골드 크로스, 골드 양양양, 자 양음양 패턴이 만들어지는 자리, 자 골드가 만들어졌고요. 자 그리고 한전 같은 경우도 이제 출발 자리죠. 이렇게 되면 한전, 자 한국전력이 이제 출발 자리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전고점을 먹는 자리, 61선의 눌림목 자리를 봤고요. 61선 눌림목 자리와 함께 자, 옆으로 행운 패턴 전고점을 만든 자리에서 자, 다시 한번 더 망치 하나 만들고 자, 끌어올리고 자, 끌어올리면 내일 나올 자리는 개파락이 음봉만 나오면 되지 않나. 개파락이 음봉만 안 나오면 됩니다. 또는 나오더라도 단봉으로 망치만 만들면 양음량 두 개 만들 수 있겠죠. 자, 급등주 패턴으로 이어지는 자리 또는 자, 징금다리가 이어지는 내일 캔들이 오히려 더 기대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이제 자리는 어찌 보면 좀 물량을 한 번에 싣기에는 부담스러운 자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종가에는 잽 살짝 쳐보는 자, 소량으로 툭툭툭 쳐보시고요. 자, 종가 기준 내일 양음량이 나오거나 아니면 패턴이 만들어지는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조금씩 매매를 참여해 보시는 것이 나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자리도 좋고 종목도 좋고 오늘 이렇게 시가총액 40조짜리가 드디어 CD 매수까지 들어오면서 양쌍끌이 매수에 거래량 터지는 자리에서 전고점에 완전한 매물을 소화시킨다. 막 가슴 설렙니다. 제가 이 자리가 나오는 것을 어떻게 알고 또 이렇게 3번이나 한전기술과 한국전력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 들었는지 저도 뿌듯하고 기분이 너무 좋아요. 이 방송을 통해 가지고 도움을 많이 받으신 우리 심사인당의 구독자 여러분들과 그리고 방송을 라이브로 듣고 계시는 많은 분들 축하드리면서요. 박수 쑥 주시면서 박수가 너무 많습니다. 저 보시는 것처럼 박수 주시면서 고맙습니다. 축하드리고요. 자, 다음 주까지 이 시간을 통해 가지고 원전은 저에게 맡겨두세요. 원전은 제가 책임지고 시장의 변화와 시장의 분위기를 나올 때마다 그때마다 계속 일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가의 위치뿐만 아니라 매매의 관점이라든지 아니면 시장의 분위기에 따라 가지고 어디에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는지까지 캔들을 보고 알려드리는 친절한 심사인단과 함께하는 정우영의 진짜 주식TV 라이브 방송입니다. 이제 3시가 되었거든요. 3시가 되었는데 자, 그러면 오늘 마무리하고 잠시 후에 종가 배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기분 좋죠? 네. 자, 너무너무 기분 좋고요. 자, 수익 무럭무럭 여러분들 수익의 극대화 전략으로 계속 끌고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셀음봉이 나오거나 쌍고점 또는 피레치 음봉이 나오기 전까지 끝까지 끌고 가시면 됩니다. 고생하셨고요. 오늘 마무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엇보다 오늘은 시장에서 참 오늘 고생 많으셨어요. 오전장에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다 보니까 사실 오늘 깊은 음봉이 좀 나오다 보니까 나름대로 고생을 좀 많이 하셨던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그럴수록 시장의 여러 이 매매의 사례를 통해 가지고 다시 한번 더 여러분들이 좀 성숙해지고 그리고 주식의 박사가 되는 그날까지 제가 옆에서 매일같이 오전 오후 라이브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가시는 길에요. 자, 하나만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네, 하나만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자, 여러분들 제가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자, 이 라이브 방송 부탁이 아니고요. 요즘에 내수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제가 진심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내수가 많이 어렵습니다. 우리가 주말에 장보러 마트에 다 가거든요. 아니면 마트 많이 가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저도 마트에 갑니다. 그래서 많이 물건을 사와요. 우리 애들도 많이 먹거든요. 단 여기서 고기, 육류라든지 야채라든지 과일은 굳이 마트에서 살 필요가 있을까 생각이 들어요. 단 요번 주에 저에게 이 방송을 통해 가지고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으시거나 도움이 되셨던 분들이 있다면 요번 주에 만 원만 아니면 많게는 2만 원만
여러분들 어차피 드실 거라면 10,000원에서 20,000원 정도만 우리 가까운 동네 가게에서 우리 이 동네 이웃 가게에서 한번 사보는 게 어떨까요? 고기도 싸고요. 고기도 싸고 질도 좋고 그 야채도 가격도 싸고 맛도 좋고 그렇죠? 네, 과일도 좋습니다. 전통시장도 괜찮고요. 아니면 가까운 이 동네 마트도 괜찮습니다. 단 좀 마트 우리가 이 땡땡 마트 그리고 롯땡땡 마트는요 우리가 그렇게 죽어라 물건을 사지 않아도 사실 다 잘 삽니다. 근데 우리 주변에 내수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많이 어렵습니다. 저에게 조금이라도 이 방송을 통해 가지고 도움이 되셨다면 이번 주에 딱 만 원만 제 얼굴을 봐서 가까운 우리 그 동네 땡땡땡 우리 동네 가게에 가서 과일이라든지 육류 그리고 야채 한번 사보는 걸로 하고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무리하고요. 내일 8시 30분 정우의 진짜 주식 TV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셨고요. 자,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